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대표님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머릿속을 좀 스쳐 지나가던 것이던가요? 악몽이 끝났다. 악몽이 끝났다. 예. 4개월 동안의 예. 음모론 주술이 판치던 그런 터널을 지나서 예. 광명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뭐 8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파면될 거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요새 이제 지나가면은 택시 기사가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자영업자들도. 예.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 파면으로 되면은 나라가 순식간에 정상화될 거다. 예. 왜냐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받아들일 거다. 그 결정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근데 말씀 많이 하셨죠. 그 예. 결정문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 또 명문이기도 하고 예. 또 얼마나 쉬웠습니까? 예.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 22분 동안 읽었는데 예. 그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거의 다 설득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예. 최근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80%의 국민이 납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수 성향의 약 70%도 납득한다.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저 결정문 다 보셨을 건데 예. 가장 공감하셨던 문장이나 부분이 어디일까요? 국민 신임 배반을 했다 이래 됐어요. 예. 국민 신임 배반자. 예. 그걸 줄이면 국민 배반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배반은 물론 배반이란 표현을 예.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의 배반과 지금의 배반은 성격이 달라요. 왜죠? 여기서 국민 배반이라고 했을 때 이 배반은 사실상 반역이란 뜻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거든요. 예.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선고문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에 대한 반역을 했다. 헌법에 대한 반역을 했다. 그걸 줄이면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반역자로 보고 파면을 선고했고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아니 저랑 처음 이제 인터뷰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무능한 통치자는 만 번 목을 베어도 모자란 역사의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참을 해야 된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죠? 예. 책에 있는 김성한 선생이 쓴 7년 전쟁 임진왜란을 다룬 책의 예. 맨 앞에 그 책이 5권인데 예. 이분이 작심을 하고 하여튼 책 머리에 그걸 꼭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7년 전쟁을 쓰고 예. 무능한 통치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 무능한 통치자 중에 한 분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헌재에서 심판에 파면이 됐어요. 그럼 이걸로 충분히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대표님? 이제는 예. 기록으로 심판을 해야죠. 기록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점 예. 거기서 느낄 교훈이 뭔지 그리고 형사적 책임은 따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예. 지금 파면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예. 형사 책임도 물어야 된다 말씀이시고요. 또 아마 정치적 심판은 이번 조기 대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 알겠습니다. 요거 좀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4일에서 5일 무작위 추출 유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응답이 81%, 받아들일 수 없다 요 17%라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배출한 대통령마다 연속 2번 다 탄핵이 됐거든요. 이 점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예. 국정농단이라는 상당히 선동적 용어가 이 전국을 휩쓸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때도 8대 0이었는데 예. 그 선고문은 아주 질이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아는 아마 이름을 밝히면은 금방 알 유명한 법률가가 그 선고문을 읽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문을 쓰고 판사직을 그만둘까 했다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번 선고문은 명백하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는 비상계엄 선포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2달 만에 국방부로 들어간다. 예. 국방부 보고 예. 2달 만에 방빼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아버지가 아들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들이 화를 낼 것 아닙니까?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데 아니 이분은 도대체 국군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겁니다. 만약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야. 갑자기 내가 펜타곤으로 이사 갈 테니까 예. 2달 만에 방빼야 하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예.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병정놀이 하듯이 예. 군대를 동원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뭐 대통령실 참모들, 내각 관료들,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의 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거의 공범 관계죠. 거의 공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올 때 반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느냐. 그리고 의료대란. 예. 의료대란을 일으켜가지고 6.25 이후에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초과 사망자라고 그러는데요. 예. 수천 명일 겁니다 아마. 예. 더 이상 될지 모르죠.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예. 아, 있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있어요. 아, 예. 빼고. 예. 그다음에 저는 정말 거의 공범에 가까운 집단이 소위 보수 지식인 보수 언론인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수적 가치를 짓밟는데 예. 침묵할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쳤잖아요. 어허. 팬클럽이었잖아요. 예. 박수부대 역할을 했잖아요. 일부 지식인들이요. 아니 예. 상당수 지식인. 예. 상당수 지식인. 상당수 지식인이. 예.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릴 때 예. 거기에 또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적 지식인과 보수적 언론이 예. 같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오. 저는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 예.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 예. 저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치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기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국민 배신자, 국민 배반자입니다. 국민 배반자 윤석열을 사고돈 국민의힘도 국민 배반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논리적입니다. 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 조기 대선, 예. 조기 대선은 출마제를 안 내야 되죠. 오. 아, 그런 당규 있잖아요. 예.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면은 뭐 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번에 후보 안 안 냈죠.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후보 안 내는 게 맞아요. 예. 논리적으로.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1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후보가 되겠다고 뛰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당위로 보면 예. 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지난해 놓고 보면 한동훈 노선이 맞았어요. 한동훈의 계엄 반대,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이 결국 맞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맞았죠. 맞았는데 오히려 한동훈 세력을 뭐 쫓아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정당이면은 예. 이거는 영원히 집권을- 악령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 4개월 동안의 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은 악령에 접수된 어떤 사교 집단
악령이 접수된 사고 집단이요? 네, 그 악령은 뭐냐? 예.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악령 아닙니까? 예. 그 악령을 퍼뜨려 가지고 국민 중에서 한 30% 지금 좀 줄었을 걸로 보는데 예. 30% 보수의 자칭 보수의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든 예. 그 정당이 국민의 힘인데 근데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조기 대선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불참해야지. 논리적으로는.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근데 대표님 이제 논리적으로 또 당위로서는 그렇습니다. 귀책사고 있으니까 후보 내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조기 대선에서 가장 최우선의 급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적 결정문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역적당으로 규정한 거하고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간담회해서 한마디 슬쩍 걸치고 그러지 말고 예. 그다음에 지난 4개월 동안에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예. 문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 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문서로 해야 될, 그리고 국무회의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예. 문서로 정리된 입장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예. 이 정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아니 보수가 예의 빠지면 아니 보수가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 유능해야 보수 아닙니까? 아, 무능하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리위를 열지 않겠다. 조기 대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출당 조치 못 하는 거잖아요. 윤리위가 안 열리니까. 대통령이랑 관계를 철저히 끊고 전 대통령하고 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 파면된 예. 국민 배반자로 해서 파면된 사람 그리고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끼고 계속 가겠다고 하면은 그게 조기 대선에서 무슨 성산이 있겠습니까? 그건 또 국민과 역사와 예. 그리고 헌법에 대한 모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철저한 관계 설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당의 어떤 반성문 쓰라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특히 업무론 지금도 업무론을 믿느냐 부정선거 업무론을 믿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부정선거 업무론을 믿고 있다 하면은 보수적 유권자들은 투표 안 해야 됩니다. 아니 투표해봤자 다 도둑 맞을 건데 예.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편말을 들고 설친 시간이 뭐 3년 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지도부의 답변이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표님.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경선이 펼쳐질 겁니다. 한 15명 정도 얘기를 하던데 어떤 후보를 국민의힘이 세워야 조기 대선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반윤. 예. 예. 반윤이라기보다는 반계엄 예. 입장에 섰고 또 음모론에 반대했던 예.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어허. 그나마 명분은 서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다. 명분이 조기 없는 대선에서. 정도가 아니라 예. 이 제가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대표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없으면은 대표성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성의 최소한의 요건이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합치되어야죠. 자,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 후보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성문을 쓰고 대통령과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요. 그러면은 조기 대선에서 60일 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리하죠. 예. 이런 구조는 그러나 희망이 있죠. 어허. 희망이 있고 그럴 경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지. 예. 바깥에 있는 지금 이준석 예. 개혁신당 어허. 대표. 저는요 여기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예.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다소 현실로부터
멀어진 이야기인데 예. 전략 공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를요? 아니 국회의원 전략 공천하잖아요. 예, 예. 전략 공천하는 방법으로 아예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든지 예. 아니면 낼 경우에 반윤 후보를 내 가지고 예.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요? 단일화를 하든지 예. 아예 막 이준석 후보를 밀어 가지고 예. 이준석 대 이재명 세대 교체를 건 알겠습니다. 그런 게임을 예. 상상할 수 있고 그게 되려면은 훌륭한 전략가가 있어야겠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의 행보 뭐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사저 정치를 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메시지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 예. 아주 빨리 잊혀질 겁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예. 권력에서 떠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문으로 해서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반역자에다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몇 차례나 저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변론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밑줄 치면서 다 거짓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부메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한 발언이 자신을 파면시키는 증거로 다 채택이 된 이런 분이 계속 무슨 미련을 가지고 예. 뭐 몇 사람 불러가지고 뭐 차담인지 뭔지 한다고 한들 예. 그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도 이제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 영향을 미친다고 한들 그거는 뭐 마이너스가 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나경원 죄송합니다. 의원도 만났고 뭐 윤상현 의원도 만났고 뭐 윤상현 의원은 만나고 와서 뭐 여러 사람들이 창당을 하자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다 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국민의힘 경선판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데 예. 그것도 규모가 아주 적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후보 중에 누가 나올까요? 어허. 아,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그 사람 맨정신을 유지한다면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 신임 배반자와 운명을 같이 해가지고 예.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고 하면은 아하.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저 대표님. 국회의장, 우현식 의장이 동시개헌 이번에 예. 6월 3일 날 국민투표 같이 하자. 뭐 4년 중임제 정도. 요거 이 입장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너무 급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의외의 예. 이 발언으로 봤는데 그런 이 개헌은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야 돼요. 아. 그러다가 예. 그게 쌓이고 쌓여서 개헌은 역사의 대세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투표와 국민투표 그러니까 예. 대선 투표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 보이지만은 예. 그런 취지는 찬성하나 아하. 저는 이겁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개헌하겠다는 정도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쯤. 예, 그렇죠. 그런데 중임제 개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4년 중임제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4년제 중임이 예. 5년 단임보다 뭐가 더 낫지? 오. 그거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절감하는 것은 사고 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겁니다. 예.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예. 너무나 무서운 존재예요. 예. 사고 치는 걸 못 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번 사고 쳤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친 게 아니잖아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 기억납니까? 벌써 예. 탈원전에다가 4대강 보호 해체 이게 다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사고 안 치는 대통령 밑에서 좀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예. 그런 희망이 있는데 예. 그거는 4년 중임제 개헌으로는 안 되고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훨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김 장관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지를 국민과 당원 앞에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조계종을 찾아 비정상적인 현재 정치 상황을 정상적 상식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개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비를 마친 주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11일 시장직 사퇴, 14일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일정을 확정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모레 각각 출마를 선언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당 중진과 광역단체장들도 후보군입니다. 후보가 15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SBS에 경선 결선 투표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해보겠다면서 다만 경선에 너무 힘을 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의 이 말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희망이 이준석 후보 아닌가. 이 의원은 연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폭거,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 계엄 선포 이유를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재판부는 22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위기의식이나 압박감이 막중하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을 배제하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탄핵 제도에 대한 헌법 개정안 발의나 국민투표,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제도적 대안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 대신 계엄을 선포한 건 권한남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으로 결론 단락을 시작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적었습니다. SBS 조인호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거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던 사흘 전 입장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엔 수신 대상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으로 국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년이란 단어를 3번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 여러분이라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달라. 대통령직에선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메시지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는 마음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퇴거는 이번 주 중반은 지난 뒤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사전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